경제 금융 환경은 매년 여러 가지 변화를 맞이하며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어떻게 변화를 인지하고 이에 맞춰서 자산 관리를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경제 금융 환경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지 파악하는 건데요. 지금부터 경제 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기 힘듭니다.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돈이 좀처럼 일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은퇴 시 현금 2억 4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가정해봅니다.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는다면 금리 5% 상황에서 세전이자 월 100만 원, 금리 2% 상황에서 세전이자 월 40만 원입니다. 현금 2억 4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목돈의 월 가치는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목돈의 월 가치는 적고 가진 목돈의 수명보다 삶의 수명이 더 길 수 있기에 노후 자산 관리는 목돈 형태가 아닌 소득 형태로의 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금리 상황에선 예적금만으로 자산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예적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 상품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일수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소비자의 판단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진 금융 의사결정이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사는 것, 아마도 많은 분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 같은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돈 관리 방식도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산만큼 돈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지 고민하고 현재와 미래의 경제, 금융 환경을 반영해 돈 관리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앞서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금융 환경에 따라 나의 돈 관리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자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걸까요? 돈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첫 번째 노후 자산 관리 원칙을 살펴봅시다. 은퇴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돈인 노후 생활비는 소득으로 충당합니다. 노후 소득의 주된 소득은 연금 소득이므로 연금 소득을 잘 챙기고 연금 소득으로 충당되지 않는 자금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인출하여 사용합니다. 이때 한꺼번에 많이 인출하지 않도록 한 해에 인출하는 자금이 4%를 넘지 않는다 등의 자산 인출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노후 자산 관리의 원칙은 잘 지키는 것입니다. 고수익 욕심을 부려 매우 위험한 곳에 섣불리 투자하여 돈을 날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용, 세금 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자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잘 지키는 것과 함께 일정 부분의 일하는 자산, 즉 금리 이상의 수익 추구 자산도 있어야 합니다. 물가 이상의 수익 추구를 하지 않으면 돈 가치 보전이 되지 않으니까요. 일하는 자산, 즉 수익 추구 자산을 만들되 너무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보다 중수익 추구 자산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노후 자산이라도 일정 부분의 일하는 자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후 자산 관리 원칙은 다양한 우량 자산에 분산 투자한다입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서 손실 가능성을 낮추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욱 분산 투자하셔야 합니다. 채권형 자산, 주식형 자산, 금과 같은 실물 자산 등 여러 자산의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내 자산뿐 아니라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에 골고루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산 관리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맞게 안전자산, 투자자산의 비중을 나누고 투자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짜보세요. 앞서 노후 자산 관리의 기본은 잘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산 손실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녀 지원 자금은 자녀와 미리 합의해서 지원 범위를 정해놓습니다.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지만 자녀 지원보다 자신의 노후 준비가 우선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평소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등 금융사기와 관련된 뉴스 기사를 읽어두고 사기를 예방하도록 주의하세요. 은행원이 권유를 해줘도 잘 모르는 금융상품이라면 덥석 가입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일반 은행 계좌가 아닌 안심통장을 통해 받으세요.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전용 계좌로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법제화된 통장으로 압류당할 걱정이 없습니다. 또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하는 예금 통장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수급비는 타인의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이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금융사기 수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엔 70대 노인이 보이스피싱 한 통으로 9억 원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요즘은 전화 가로채기 앱으로 내가 112,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는 무서운 사기 수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확실하지 않은 문자 링크는 누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결제 내역 확인하기, 택배 배송지 조회하기 링크 등을 눌렀다가 악성 어플이 깔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은행 및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인터넷에서 택배 배송 조회하기를 해주세요. 또한 의심스러운 문자는 삭제하고 통화는 즉시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자산을 지키는 3가지 원칙 함께 되짚어 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자, 같이 빈칸을 맞춰볼까요? 첫째, 자산보다 현금 흐름을 중시하라. 둘째, 안정성에 초점을 두되 일하는 자산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다양한 우량 투자에 분산 투자한다. 혹시 3가지 모두 맞추셨나요? 잊지 않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든든한 노후를 준비해 보세요.